다음은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제어 유닛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제어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요.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제어에 필요한 컨트롤 워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마이크로 메모리, 그 다음에 시퀀싱 방법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제어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제어 유닛 구현을 얘기합니다. 명령어 실행에 필요한 제어 신호를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컨트롤 유닛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어 유닛이 생성하는 모든 제어 신호 세트를 컨트롤 워드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 컨트롤 워드를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또는 마이크로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각 명령어를 구성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을 컨트롤 워드로 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즉 각 명령어를 구현하는 명령어는 인스트럭션 사이클이죠. 인스트럭션 사이클을 구현하는 오퍼레이션 사이클,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사이클을 구성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사이클들을 전부 컨트롤 앞에서 정의한 컨트롤 워드로 정의하게 됩니다.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 단위로 컨트롤 워드 시퀀스를 정의하게 되고 이 컨트롤 워드 시퀀스가 곧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컨트롤 메모리에 저장해서 차례로 꺼내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인출해서 하나씩 실행하듯이 마이크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인스트럭션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 실행하는 방법을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인스트럭션 사이클, 이 사이클 구성을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비교해서 이 밑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앞에 마이크로로 해서 아주 작은 프로그래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스트럭션을 실행한다는 것은요, 인스트럭션을 구성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실행 타이밍에 맞춰서 컨트롤 워드를 출력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따라서 컨트롤 워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요, 시퀀스를 사용해서 컨트롤 메모리에 어드레스를 생성해서 컨트롤 메모리에 저장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꺼내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제어 유닛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요, 이와 같이 시퀀스 로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메모리에서 꺼내오는 걸 가지고 실제 제어 신호를 만들어주는 컨트롤 로직이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할 때 MAR, MBR, 즉 메모리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있는 MAR 레지스터와 메모리를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쓸 때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MBR, 이 두 개가 있듯이 컨트롤 메모리에 대해서도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컨트롤 버퍼 레지스터, 즉 컨트롤 MAR에 해당하는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 MBR에 해당하는 컨트롤 버퍼 레지스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회로는 시퀀스 로직은 컨트롤 워드 출력 순서 및 타이밍을 만들어주고요. 제어 레지스터 및 디코더는 제어 메모리 액세스를 위한 어드레스 및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워드를 실제로 해석하는 거고요. 이 제어 레지스터 부분에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컨트롤 버퍼 레지스터가 포함되죠. 이 제어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CAR, CBR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 메모리는 컨트롤 워드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로, 즉 컨트롤 워드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의미합니다. 제어 유닛의 동작 절차를 보면은요, 시퀀스 에러가 리드 명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컨트롤 메모리를 액세스하게 됩니다. 이때 이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제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스트럭션 헤더 결과가 되겠죠. 얘를 액세스한 다음에 읽어온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컨트롤 워드를 CBR에 저장하게 됩니다. 즉 컨트롤 메모리 액세스에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읽어서 컨트롤 CBR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CBR 값을 해적해서 제어 신호하고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고요. 다음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읽어올 어드레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넥스트 어드레스가 만들어지면 시퀀스 로직에서 이걸 참조로 해서 다음에 액세스할 컨트롤 워드가 저장된 어드레스를 만들어서 CL에 로딩하게 되는 거죠. 마이크로 프로그램에서 다음 어드레스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LU 플래그와 CBR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다음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위치는
CAR을 인크리먼트 합니다. 마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프로그램 카운터 내용을 인크리먼트 하듯이 마이크로 프로그램도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다음 실행할 인스트럭션은 CAR을 갖다가 자동으로 인크리먼트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분기 명령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실행을 바꾸듯이 여기에는 점프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새로운 루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CBL 어드레스 필드를 CAR로 로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실제로 분기 명령어가 있듯이 여기에 마이크로 프로그램들도 점프라는 분기 명령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루틴으로 이동해서 IR의 오피코드를 첨가해서 CR의 특정 어드레스를 로딩하게 됩니다. 즉 프로그램 실행 순서나 마이크로 프로그램 실행 순서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내부의 인스트럭션 프로그램 실행으로 바꿔주는 분기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루틴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프로시저 함수라는 게 있겠죠. 그거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위치를 실행할 프로그램의 즉 인스트럭션의 위치를 프로그램 카운터를 사용해서 지정하듯이 여기는 CR을 사용해서 그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위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컨트롤 워드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두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워드는 데이터 경로부에 대한 제어 신호를 정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어 신호들을 실제 컨트롤 워드에 매핑하는 방식을 통해서 컨트롤 워드를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와 같이 펑셔널 유닛이 있고요. 펑셔널 유닛, 즉 ALU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ALU가 있고요. 요게 인풋으로 두 개의 인풋 A와 B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하나 나가게 되고요. 여기 보는 것 같이 이 상단에 파란색 박스가 8개의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있는 레지스터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출력으로 A, B가 나오고요. 입력으로 D가 나옵니다. 각각의 A와 B를 액세스하기 위한 신호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A의 어드레스, B의 어드레스, D의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8개 있기 때문에 신호 폭은 2의 3승 8개니까 3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A 어드레스, B 어드레스, D 어드레스에서 신호 비트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써넣으라는 라이트 시그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데이터가 흘러나오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쪽 B 인풋에 대해서 또 다른 인풋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레이서 파일에서 나오는 출력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루트가 있는 게 콘스탄트입니다. 콘스탄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B 버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트냐 B냐를 선택하는 멀티플렉서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출력단에서 보면은 실제 ALU 계산 결과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실제로 이 루트를 통해서 이 레지스터 파일,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 외부가 데이터 인이 메모리가 될지 아니면 IO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레지스터 저장하는 패스가 이와 같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력단에도 멀티플렉서를 하나를 두어서 ALU 결과를 레지스터로 보내서 저장할 건지 아니면은 메모리나 IO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 이 두 가지 패스를 이 멀티플렉서를 사용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데이터 패스가 구성됐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컨트롤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각각의 컴포넌트에 필요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이트, 여기다 리드 라이트로 되어 있는 시그널인데 이걸 제일 컨트롤 워드를 정의할 때 여기 LSB 쪽에 가져다 둡니다. 한 비트가 필요하죠. 이거 한 비트가 필요하고요. 이거 정의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ALU 출력인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의 출력인지를 선택하는 요 MD를 두 번째다 매핑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펑션 셀렉트요. 펑션이 지금 4비트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이 얘기는 2의 4승이니까 얼마겠습니까? 16이요. 펑션이 16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하고 로지컬 오퍼레이션 하기 때문에 가지수가 많아서 16가지라고 해서 펑션 셀렉트, 즉 펑션 유니트의 ALU에 어떤 펑션을 실행할지를 결정하는 컨트롤 시그널 4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펑션 셀렉트가 4빛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풋단, 즉 ALU의 펑셔널 유닛에 B에 들어오는 인풋을 콘스탄트로 할 건지 데이터로 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 해주는
멀티플렉서의 컨트롤 시그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어드레스들입니다. 즉 B 어드레스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A 어드레스, D 어드레스 이와 같이, 즉 여기에 필요한 모든 컨트롤 시그널들을 전부 이와 같이 모아놓은 것, 이런 식으로 컨트롤 워드를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스트럭션들을 해석을 해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정의하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각각의 컨트롤 시그널을 정의해서 그걸 모아놓은 게 컨트롤 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즉 하나의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에서 동시에 실행해야 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최대 수가 몇 개나 되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어 신호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또는 어떻게 인코딩할 건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다음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방법, 즉 인스트럭션을 현재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이 끝난 다음에 다음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어드레스, 다음에 실행할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지정할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포맷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에 들어갈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에 들어갈 내용들은 컨트롤 인포메이션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제어 신호들이 들어가야 돼요. 제어 신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 신호의 흐름 제어에 사용되는 조건이요. 즉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치 인스트럭션, 다음에 출력할 제어 신호가 저장된 어드레스를 브랜치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이 어드레스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즉 결국 이 브랜치 어드레스는 제어 메모리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에서는 컨트롤 인포메이션, 제어 신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브랜치 컨디션, 즉 제어 신호 흐름 제어에 사용되는 조건들, 브랜치 컨디션, 그 다음에 브랜치 어드레스, 요 세 가지가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령어 수가 증가하고 명령어 관련된 RTL 하드웨어 증가가 있으면은 제어 유닛에서 발생시켜야 할 제어 신호 수가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제어 신호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즉 컨트롤 워드의 길이수가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명령어다 생성해야 할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수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유형은요, 버티컬 마이크로 프로그램하고 허리전탈 마이크로 프로그램 두 가지 방법에서 생긴 유형이 있겠습니다. 먼저 버티컬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에서는요, 컨트롤 워드를 인코딩합니다. 인코딩. 즉 컨트롤 워드를 지정된 즉 컨트롤 시그널을 쭉 모아놓은 게 컨트롤 워드가 되는데요. 컨트롤 워드가 되는데 이 컨트롤 워드에 이 컨트롤 시그널들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보내지 않고 이걸 인코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세 개를 묶어서 두 개로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버티컬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방식에서 정의하는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은 인코디드 컨트롤 워드를, 즉 인코디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인 하나 또는 소량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실행에 필요한 제어 신호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허리전탈, 이와 반대 버티컬과 반대로 허리전탈인 경우는 이게 다이렉트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워드에 정의된 이 신호들이 다이렉트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동시에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버티컬과 허리전탈을 절충형이 있게 되는데요. 독립적인 제어 신호들을 별도 분류해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필드에 별도 할당하는 방법이 있고요. 병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인코딩을 한다. 병렬로 처리되는 부분은 다이렉트로 가고요. 그 다음에 병렬 처리하지 않을 부분은 인코딩을 통해서 마이크로 워드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버티컬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좀 더 살펴보면요, n개의 제어 신호를 log2의 n 밑으로 표현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길이를 단축할 수 있다는 건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즉 컨트롤 워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컨트롤 포인트가 이와 같이 5군데라고 했을 때, 컨트롤 시그널들이 5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5개를 그대로 놔두면 컨트롤 워드에 5비트를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이걸 인코딩하게 되면은, 이걸 인코딩해서 가령 이 경우에는 5빛을 인코딩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개 log2의 n이 돼서
로그2에 5가 돼서 실링 함수를 쓰면은 이게 3이 되겠죠. 2에 3승에 3빛이면 되겠습니다. 5빛을 3빛으로 인코딩하는 거죠. 그러면은 4, 2, 3 인코더를 사용해서 여기 나오는 출력을 3빛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 5비트를 3빛으로 줄이면은 나중에 실행 단계에서는 컨트롤 시간을 내버릴 단계에서는 디코드를 다시 해야 됩니다. 디코드, 인코드 부담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 워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어 신호의 동시 출력이 제한적입니다. 동시 출력할 수가 없죠. 이것을 5개를 그다음 1대1 매핑 시켜놓으면 이 그대로 5개를 전부 액티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3비트로 인코딩 해놔버리면요, 이 중에 한 가지 경우밖에 못합니다. 즉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즉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00000, 즉 아무것도 어떤 컨트롤 시그널도 액티베이션 치지 않으면은 이것은 000으로 인코딩 되겠죠. 근데 첫 번째 거하고 가령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만 액티베이션 치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냥 놔두겠다, 그러면 요 값이 되겠죠. 요 값을 인코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 값을 인코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요 값은 가령 MSB만을 인코딩 한다면은 요 값은 5가 되겠죠. 요 값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이 되겠지만은 요 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만 액티베이션 된다, 이렇게 하면은 상관없어요. 즉 1, 0, 0, 0, 0는 이건 인코딩이 됩니다. 이건 2의 5승이니까 1, 0, 1이 되겠죠. 다섯 번째니까 3빛으로 표현한다면 5가 이거죠. 즉 다섯 번째만 활성화됐다는 얘기가 되죠. 또 이런 경우, 이와 같이 된 경우에는 이게 세 번째 빛만 활성화됐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인코딩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이게 다섯 번째, 세 번째. 근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인코딩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두 개가 컨트롤 시간에 동시에 이렇게 병렬로 동시에 액티베이션 되는 것은 인코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그널들을 활용할 때는 별도의 디코더 로직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그림은 이와 같이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에 어드레스가 있고 컨디션이 있다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컨트롤 시그널이 되는데요. 이 컨트롤 코드들이, 펑션 컨트롤 코드들이 이와 같이 인코딩된 이런 방식의 컨트롤 워드, 즉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버티컬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고, 이 버티컬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버티컬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호리존털인 경우에는 당연히 1대1 매핑을 하기 때문에 제어 신호와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비트가 1대1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길이가 길 수밖에 없죠. 대신에 제어 신호의 동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어드레스 필드하고 컨디션 필드는 똑같다고 보고요. 요 각각이 전부 하나씩 다 출력되게 돼요. 요것은 A라는 부분, B라는 부분, C라는 부분. 전부 다이렉트로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와 같이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장점은 제어 신호의 동시 출력이 가능하게, 제어 신호의 동시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버티컬과 호리존털을 그림상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마이크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컨트롤 메모리에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이걸 해서 컨트롤 시그널이 나오는데, 이건 버티컬인 경우는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1대1로 나오게 됩니다. 1대1로. 버티컬 마이크로 프로그램하고 호리존탈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그림으로 도식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 같이 마이크로 프로그램, 마이크로 PC라고 하는 것은 이 컨트롤 코드의 시퀀스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컨트롤 워드, 즉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실행 정보를, 즉 출력할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저장 위치를 가리키는 어드레스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호리존탈인 경우에는 컨트롤 코드가 직접 나옵니다. 네, 버티컬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버티컬에서 나오는 신호는, 이 자체는 버티컬은 내부에 인코디 된 거죠. 인코디드 그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려면 디코더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디코딩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출력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폭이 넓죠. 컨트롤 워드의 폭이 넓다. 즉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폭이 넓은 반면에 이것은 폭이 좁지만은 외부적으로 이런 디코더라는 별도의 부가적인 회로가 필요하다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인코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메모리의 폭과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을 용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인코딩하게 되는데요. 방법에는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다이렉트 인코딩한 결과 값을 디코딩하는 과정이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인다이렉트 인코딩을 디코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렉트 인코딩은 한 번 인코딩한 겁니다. 따라서 이 필드에 있는 다이렉트 인코딩 결과를 컨트롤 워드를 디코딩할 때는 한 번만 이렇게 디코딩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다이렉트 인코딩인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인코딩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 단계에 걸쳐서 디코딩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컨트롤 메모리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메모리 구성은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동작 사이클별 루틴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 사이클 전환 시에 분기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와 같이 컨트롤 메모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드레싱을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그 컨트롤 워드를 즉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저장하는 컨트롤 버퍼 레지스터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실행 순서를 시퀀싱 로직에서 이렇게 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컨트롤 메모리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즉 각각에 있는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 오퍼레이션 사이클, 인다이렉트 사이클, 인터럽트 사이클, 익스큐트 사이클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명령어 인출이나 오퍼랜드 인출, 인터럽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호출되는 이런 루틴들은 이와 같이 분리되어 저장되어 있고요. 실행 사이클과 같이 명령을 따라서 선택적으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선택적 실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인스트럭션 패치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execute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때는 인스트럭션 패치하고 인다이렉트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은 항상 모든 인스트럭션에 동일하고요. 인다이렉트는 인터럽트는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옵셔널하게 하게 됩니다. 할지 말지는 결정만 하는 거지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익스큐션 사이클은 인스트럭션마다 전혀 달라지게 되거든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컨트롤 메모리에 대한 인스트럭션 패치 항상 동일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루틴으로 구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 인스트럭션마다 해당하는 오퍼레이션들을 이렇게 따로 정의해 두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즉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때는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을 쭉 실행한 다음에 다 끝나면은 인다이렉트로 뛸 건지 아니면은 바로 인다이렉트 옵션이니까 인다이렉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익스큐트로 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온 다음에 인다이렉트로 뛰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익스큐션으로 뜁니다. 그래서 익스큐션에서는 인스트럭션 종류에 따라서 엔드 인스트럭션이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애드 인스트럭션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IO F라인 루틴이면은 인스트럭션이면 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인다이렉트 오퍼레이션이 끝나게 되면은 즉 인다이렉트 오퍼레이션이 끝나게 되면 익스큐트로 가서 다시 이렇게 가든지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게 되면 실행 사이클 경우에는 실행 사이클 루틴으로 와서 오퍼레이션 사이클 루틴 오피 코드 사이클로 와서 오피 코드에 따라 가지고 엔드냐 애드냐 IOF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각각의 자기가 필요한 해당하는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해당하는 루틴이 실행된 다음에 끝에 가서는 인터럽트 사이클로 뛰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I가 되겠습니다. 인터럽트 사이클로 뛰게 되면은 인터럽트 사이클로 와서 여기 와서 실행한 다음에 다시 다음 인스트럭션을 패치 사이클로 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루틴은 하나씩만 두면 되는데 선택적으로 실행된다든지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와 같이 별도의 루틴을 둬서 컨트롤 메모리 내용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퀀싱 방법입니다. 시퀀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음에 실행할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위치값을 결정하는, 즉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현재 마이크로 인스트럭션과 컨디션 플래그, 인스트럭션 리스트 값에 따라서 다음 어드레스, 다음에 실행할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퀀싱 하는 방법은 분기 발생 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어드레스 필드 값을 사용해서 다음 어드레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값을 결정하는 거고, 여기서 하는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분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따라서 다음에 실행할 인스트럭션의 필드 값이 그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필드 값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필드를 포맷을 보면은 싱글 어드레스, 투 어드레스, 베리어블 포맷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은 실제로 컨트롤 워드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컨트롤 워드가 정의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컨디션. 그 다음에 여기가 실제로 next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next 어드레스는 실제로 띄워야 될 어드레스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인스트럭션만 들어가 있습니다. 인스트럭션만. 여기에 있는 컨디션이랄지 아니면 next 어드레스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컨디션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고요. next 어드레스는 실제로 PC 값에 분기한 PC 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점프 인스트럭션 같이 타겟이 브랜치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 타겟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익스플리시트하게 들어가 있지만은 여기 어디로 뛰라는 명령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플러스 1을 해주는 임플리시트하게, 즉 묵시적으로 다음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게 되겠지만은 이 경우에는 이 분기가 자주 있기 때문에 분기를 이런 식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컨디션, 즉 여기에 들어간 스테이터스에 해당하는 게 컨디션이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띄워야 될 인스트럭션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묵시적으로 이걸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 1번지 다음에 2번지다 이렇게 일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묵시적으로 이걸 정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컨트롤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많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어드레스 필드를 하나를 두는 건 싱글 어드레스 필드고요. 두 개를 두느냐, 이걸 두 개를 두는 거죠. 두 개. 하나는 뭐 true나 false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두느냐, 아니면은 여러 개를 두든 하나 이상을 둘 때 이 필드를 이 필드가 이게 가변적인 거죠. 고정된 상태에서 필드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필드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세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